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1분기가 지난 시점인데요. 이들 개혁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법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3년 3월 8일에 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살 때 이제 이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게 얼마나 빨리 만들어진 법이냐면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 5월 10일, 형법이 1953년, 민법 1958년, 상법 196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이외에 중요 법이죠. 형법, 민법, 상법보다도 빨리는 한 10년. 진짜 좀 타이트하게 보자면 진짜 한 1년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게 노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이제 변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무슨 소나무도 아니고. 네. 예. 자, 왜 이렇게 1953년도에 그러면 노동법을 급하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제 이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정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네. 북한과 이제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위협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이 남한에는 조선노동당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또 그런데 일본이 또 남긴 또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떤 조직력을 앞세운 조선노동당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지금 한참 한국전쟁 중인데 무슨 파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파업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임시로 일단 보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있어요. 노동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자. 그 보호를 받게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노동 이렇게 쟁의 같은 거, 이런 거 파업 이런 걸 안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일본 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노동법입니다.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본 법안을 베낀 게 많아요. 네, 그렇죠. 군형법도 일본 법을 많이 네. 제가 취재할 때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일본이랑 우리랑은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나름대로 이제 제조업이 앞서 있었고 우리는 이제 전쟁을 치른 직후라서 폐허 상황이기 때문에 각 노동법이 일본 노동법이 우리의 노동법과 맞지가 않죠. 비단 전쟁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을 벌였잖아요. 네. 그만큼 제조업이 앞서 있었고 진짜 군국주의를 표방했으니까. 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때까지 농경사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노동법은 일본 거를 가지고 오고 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드는 정치는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경제와 노동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네. 좀 안타깝지만 누더기. 그쵸.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대한노총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노총 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시작은 말 그대로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우리의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노동법을 빨리 만들어야 했던 의도도 노동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저희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세력 그러니까 친공산당 세력을 막기 위한 거였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독립도 해야 됐고 반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막 섞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 그렇죠. 얼마 버느냐.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느냐.
그다음에 그럼 나는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게 당연히 네. 노동 문제 핵심 아닙니까? 음. 근데 우리나라가 대다수가 농민인데 일주일에 몇 시간 농사 짓는 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으며. 문제가 대부분의 농민인데 그게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 땅에서 내가 경작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네, 네. 많이 수확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 노동법처럼 일주일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콩농사 뭐 몇 시간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그 김태기 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들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노조와 노동법은 굴곡지고 파행됐다. 네. 그렇게 경제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고 정치 실정과도 맞지 않는 그런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950년 이제 한국전쟁을 마치고 이제 박정희 시대가 됐죠. 1970년. 굉장히 이렇게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막 늘었죠. 그렇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노동법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그 농경사회 위주였던 우리 사회를 이제 경공업, 이렇게 중화공업으로 이제 바꾸면서 많은 노동자를 탄생시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불만이 그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일어나면 일자리가 늘고 그렇죠. 월급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노조의 불만이 1970년도에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또 늘어나면서 그때 또 1987년 그렇죠? 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이제 87년 이제 그 극대화된 그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합쳐져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불만이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강성노조가 이제 그때를 그렇죠. 시발로 해서 네.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노동 권력이 자본 권력의 힘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치 권력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 권력의 혜택은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수의 그러니까 노동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동 귀족 노조라고도 네. 하고. 네. 뭐 그런 것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동법의 탄생 자체도 전쟁을 통해 정말 졸속으로 맞지 않는 법을 들여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조의 탄생도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됐고 그 억눌렸던 1950년에서 이제 70년으로 이제 갔던 그때 잘 살았으니까 없었던 것이 이제 민주화와 맞물려서 이제 오늘날 강성노조 사실 노동운동이라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정치 세력화가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구조로 변질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노동법 말씀하셨지만 70년, 80년이 됐는데 뭐 이렇게 혹시 손보거나 뭐 그럴지 있었죠. 않았나요? 아, 그랬네. 아마 대다수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1996년 정말 1월에 총파업. 네. 정말 이거는 정말 가장 역사적으로 큰 파업 중에 하나죠. 사실 김영삼 정부 때 그 박세일 청와대 수석의 주도하에 노동법 개정이 정말 화두가 됐습니다. 네. 정말 노동법을 뜯어고치겠다. 이번에야말로 의지가 정말 상당했고 정말 액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때 1996년 1월에 정말 노조 측이 정말 총파업,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키면서 결국 한 달 만에 김영삼 정부가 이제 손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IMF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2002년, 3년까지 나라 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왔지만 이때 1996년도에 문제 때문인지 한 번도 또 이제 노동개혁을 해야겠다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가 또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다 또 표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렇죠. 이거를 의식해서인지 어느 정권에서도 이제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혜영 기자가 취재를 한 김태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노동개혁을 선택한 것을 두고 지도자다운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건 사실입니다. 3대 개혁의 성패가 노동개혁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노동법을 70년 전에 제정된 낡은 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역시 법조인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고
이번에야말로 누적되었던 노동의 파행과 굴욕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 그러니까 단순히 표로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진심을 좀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개혁이 되면 이 민노총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아마 이득이 될걸요? 그럼요. 예, 아마 이득이 될 겁니다. 네.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될 겁니다. 왜? 그들한테 가야 되는 많은 지원금이 일반 국민들한테 갈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이런, 그러니까 조합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지적하고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